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수입니다. 이제 팔자명리학 강의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그 30강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그 일반 시청자들을 배려해서 그 뭐 명리의 의의라든지 또 이 강의의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 오리엔테이션 시간도 했고, 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식간 12지에 대해서 주마간산식으로 대강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 팔자명리학 강의가 시작되겠는데요. 그 여러분 이제 교재 그 바츠 프리머 그 1권 그 간지 팔자 섹세제너리 사이클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식간 그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이렇게 10글자를 우리가 식간이라고 그러죠. 제가 첫 시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십간은 10개의 숫자가 마치 십진법 체계처럼 반복 순환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올해는 임진년인데, 임진년이면은 십간 10글자 중에서 요 임에 일단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개년이 이제 되겠죠. 또 10년이 지나면 다시 임년으로 이렇게 반복 순환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지지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해 이렇게 12글자가 12지지죠. 12지지는 똑같이 이렇게 12진법 체계라고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0간에 임하고 올해는 이제 진년이니까 이렇게 12지에 진년이 이렇게 두 글자가 결합되어서 간지 결합을 이룬 게 이제 올해의 간지죠. 올해의 간지가 이제 임진년입니다. 10과 12의 최소 공배수가 60인데요. 이렇게 이제 한 글자씩, 지지 한 글자, 천간 한 글자씩 짝을 지어서 60갑자가 일단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10글자하고 12글자하고 합하면은 총 120개 간지가 이렇게 성립될 수 있는데, 이제 양은 양의 글자끼리, 음은 음의 글자끼리 짝을 이루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가 되는 60갑자의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10간, 12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0갑자는 줄여서 6갑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갑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갑자, 을축, 병인 이런 식으로 짝을 쭉 이어나가면은 개해까지 이렇게 60개의 이제 숫자가 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갑에서부터 개까지 하나씩 이렇게 짝을 지어 나가다 보면은 개, 유 이렇게 해가지고 10개의 이제 갑자가 나오는데, 요것을 이제 우리가 10개씩 갑자가 6열을 이루니까 한 개 열당 우리가 이제 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갑자순, 갑자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갑, 술, 을,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어 이제 나갈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이제 보통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죠. 아놀드 토인비가 한 말인데, 또 예측의 논리는 그 수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수의 체계에 의해 가지고 예측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자월,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은 지금 자월인데요. 자월이 되면은 항상 춥습니다. 이제 5월쯤 되면은 매우 더울 겁니다. 예측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한 6개월쯤 지나면 더워질 것이라는 게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또 내년도 자월이 되면, 자월은 이제 동지가 이렇게 걸쳐 있을 텐데, 또 자월이 되면 또 추울 것이다. 또 10년 후 자월도 추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나 추동 사계절의 흐름을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예측할 수 있는데, 그 예측이 가능한 근거가 이렇게 12개월로 이렇게 쪼개놨기 때문에 12진법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식간 12지가 결합되어 가지고 60갑자의 60진법 체계가 이렇게 반복 순환 주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달력만 잘 살피면은 과거사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예측의 우리가 논리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뭐 비근한 예로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임오년, 예를 들어서 2002년도는
임오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오년 과거에 60년 전에도 임오년이고 또 그 60년 전에도 임오년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 우리가 지금 서기대로 뭐 올해가 이제 2012년이고 내년이 2013년이고 이렇게 이제 숫자가 무한대로 이렇게 이제 나열되면은 수의 반복 체계를 우리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선조들은 연, 월, 일, 시 이 네 기둥을 전부 다 60진법 수식 체계로 해가지고 생활 속에서 사용해 왔는데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 예지력이 아주 이렇게 강한 그런 민족으로 예전부터 해자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임오년을 보면은 우리가 뭐 역사에 박지 않아도 과거에 임오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임오군란 여러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비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원군에 의해서 쫓겨났죠. 쫓겨났다가 다시 대원군을 이제 바오딩부로 이제 유폐시키고 재집권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봐가지고 2002년도 상황이 아마 집권당이 굉장히 레임덕 현상을 겪다가도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2004년도에는 갑신년이었거든요. 갑신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 그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 헌정 초유의 그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갑신정변의 그 추이를 잘 살펴보면 그 탄핵이 어떤 결과로 그 끝을 맺을 것인지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임진년입니다. 올해는 임진년인데 과거 60년 전 한번 거슬러 와서 과거 임진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올 한 해의 국운 예측도 가능하죠. 보통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명리학자들은 그 신년도가 되면은 이제 국운 예측 같은 걸 이렇게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기고 같은 걸 이렇게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뭐 이제 일간지 이제 기고를 했는데 보통 예측이라는 게 그 예측의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아주 빈약하거나 아니면은 좀 터무니없거나 또는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를 그런 그 예측의 이제 뭐 비결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뭐 예측의 근거로 이렇게 내놓고 예측을 하는데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어쨌든 이런 수식 반복 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뭐 가장 큰 사건 지금부터 420년 전에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아주 뭐 한반도가 피빗으로 물들었죠. 이 임진왜란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우리나라를 이제 침탈하고 침범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도 명조에서 청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일대 굉장히 그 지형 변화를 가져온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그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유독 임진년에는 그 변란이라든지 또 영토와 관련된 분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올해가 2012년도입니다. 임진년도입니다. 진은 우리가 이제 12생초로 이제 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초와 임은 이제 그 좀 이따가 이제 학습하겠지만은 임에 이제 오행을 배속하면은 수의 글자가 됩니다. 이 수는 색깔이 그 흑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흑룡이라고 이렇게 흑룡의 한 해가 이제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수룡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뭐 물상에 굳이 비유하면 해룡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흑룡 시대에 예를 들어서 임진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끝자리가 이렇게 2로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60년씩 거슬러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1592년도에 인난이 있었습니다. 외란이 있었고 또 가깝게는 195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60년 전에는 6.25 전쟁이 한참일 때였습니다. 이때 그 거제도에서 그 공산포로들의 아주 폭동이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1312년인가요? 제가 정확한 연도가 아마 맞을 것 같은데 이때 그 몽골군이 우리나라에 침입해서 고려를 침입해서 그 고려의 수도를 개경해서 강화도로 그 이전한 시기가 그때도 임진년입니다. 1832년도 이때는 그 영국 상선이 우리나라에 개항을 요구하면서 아주 시끄러웠던 그런 시기인데 이때도 그 아주 전국적으로 그 수재가 나가지고 몹시 그 아주 백성들의 삶이 아주 고단했던
그런 시기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올해도 뭐 국운 예측이라는 게 앞으로 국운이 융성하고 아주 밝고 희망찬 사실은 그 예언을 하고 전망을 해야 되지만 올해는 아무래도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신문사 어느 언론 매체는 보니까 뭐 올해 한 해에 이제 사자성어를 암중모색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좀 어둠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뭐 희망의 존재를 본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문패를 달아야 될 정도로 좀 힘든 시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영토와 관련되죠. 벌써 이제 김정일이 사망하고 그 북의 김정일 주석이 사망하고 벌써 남북 사태나 초유와 좀 경량 속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영토와 관련되어서는 중국이 그 이제 동북 공정을 좀 더 이제 가속화시킬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중국이 동북 공정을 발표했을 때는 임년도였습니다. 2002년 임오년에 동북 공정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동북 공정과 관련해서 중국이 뭔가 아주 가시적인 그런 액션을 취할 것이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독도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을 그 아마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이 일본이 그 독도 그 분쟁을 그 최초로 제기한 때가 언제냐면은 1952년도, 그러니까 우리 한참 6.25 전쟁이 발발 중인 임진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를 우리가 잘 이렇게 비록 터널 속이지만 곧 터널 속의 끝이니까 곧 빛이 보인다고 생각하고 좀 지혜롭게 잘 이렇게 한 해를 잘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육식갑자 수식 체계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과거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고 반복되는 수식 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미래사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런 근거가 있다라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행과 관련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오행도 공부하겠지만 이 진이라는 것은 12생초로는 제가 용이라고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태어나면 다 용띠죠. 뭐 또 벌써 이제 60년마다 한 번씩 오는 이제 뭐 흑룡의 해라고 해가지고 뭐 지금 뭐 올해 기자가 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좀 상술 좀 마케팅에 뭐 활용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별 근거는 없는 거죠. 임진년은 뭐 60년마다 돌아오는 거니까. 그런데 조금 그 근거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용이라는 것은 오직 그 수기운, 예를 들어서 우리 속담에 용이 물을 잃듯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용이 물이 없으면은 그 살 길이 끊어질 정도로 빈곤한 처지에 놓이기 쉬우니까 그런 아주 절박한 처지를 우리가 일러서 뭐 용이 물을 잃듯 그러는데 올해는 용이 어쨌든 수를 만났으니까 살 길이 끊어지거나 이러지는 않고 또 어둠 속에서 제가 희망의 전조를 우리가 본다 이렇게 문패를 달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 영웅의 출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영웅이라는 게 이제 주로 난세에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돌려서 말하면은 임진년 한 해를 치세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12생초 각 지지에 한 마리씩 동물을 별러서 얘기한 것을 12생초라고 했고 사실 우리 이제 민속에는 각 지지마다 12지 각 글자마다 세 마리씩 동물을 별러서 전래되어 왔는데 뭐 이제 그 뭐 문헌상으로 보면 오행대의라든지 또 뭐 삼명통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그 자치를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명리 36금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마리씩 12지지에 했으니까 36마리의 이제 짐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용도 들어가고 또 교룡이 들어갑니다. 교룡. 우리말로 하면 이무기죠, 이무기. 또 이무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물고기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승천하는 용이 되느냐, 용 못된 이무기냐, 이거는 뭐 하늘과 땅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 용이 과연 이 진이 물을 얻느냐에 딸려서 교룡득수, 교룡이 이무기잖아요. 교룡도 물을 얻어야 승천할 수 있는 타이밍을 얻을 수 있고 또 물고기도 어변성룡이라는 우리 그 성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를 만나면 이렇게 우리가 영웅이 나고 이런 아주 그 용이 승천할 수 있는 절묘한 그 타이밍을 얻는데 그런 타이밍이 주어지는 아주 그 절호의 그 찬스가 되는 한 해 상황일 수도 있다.
이 점이 사실은 희망의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그 과거 반복되는 주식 체계에 의해서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미래사를 알 수 있느냐, 그에 대한 답은 알 수 있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제가 얘기하면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예측하지 못하는 영역도 있는데, 그 예측하지 못하는 영역의 폭을 계속 줄여가는 작업이 이런 동양 예측술에서 또는 뭐 서양과학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그 노력이 인류 역사에서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10간 12지하고 60갑자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제가 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날의 일진이 오늘이 갑자일입니다. 여러분 그 신문 펼쳐보시면은 보통 조간신문에 그 날짜에 이렇게 간지가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내일은 을축일이 될 겁니다. 또 모레는 병인일이 될 겁니다. 가불병, 자축인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겠죠. 여러분이 그 지난 시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는 좀 부부 다툼이 잦아요. 잦는데 그 부부가 다툰 날을 다 이렇게 일기장에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쭉 나열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날의 간지, 그러니까 그날의 간지, 그걸 일진이라고 합니다. 그날의 일진이 뭐였나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그런 기록을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는 반드시 공통분모가 형성되는 글자들이 정해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보니까 유독 개사일이라든지 또는 뭐 4일날 내가 천간은 빼고요. 지지로 보니까 4일날 주로 부부가 다툰 일이 많았다. 이러면 앞으로 다가올 4일날 우리 부부가 또 다툴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쭉 살펴보니까 4일날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부부가 이렇게 항상 다퉜는데 어떤 날은 전혀 다투지 않고 그냥 무사하게 지나간 날들이 있었다. 이 날들은 사실은 이제 강의 이제 중반부에 대두되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 물상대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뭐 부인이 가정주부가 뭐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거나 또는 부부가 서로 떨어져 있거나 이러면은 그런 일들 겪지 않게 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뭐 교통범칙금 자주 이렇게 끊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교통범칙금 같은 것도 왜 교통법규에 위반되는 날이 항상 이렇게 공통적으로 형성되는 날이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그러면 그 다음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이제 명리를 이제 좀 이해하게 되고 납득하게 되면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좀 더 그 화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가 조성될 때가 있거든요. 어쨌든 자, 이렇게 과거에는 어쨌나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팔자를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자, 팔자를 한번 이제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자, 팔자를 세울 때는 사실 자, 예를 들어서 우선 뭐 예를 들어서 제 팔자를 한번 세워보면 저는 1965년 8월 26일 양력으로 8월 26일 한 19시 30분쯤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음력으로는 7월 30일입니다. 뭐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은 음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양력이든 음력이든 일단 양력이냐 음력이냐만 정해놓으면은 팔자를 뽑는 것은 간단하죠. 이제 달력을 찾는 겁니다. 달력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해가 우리가 굳이 달력을 펼치지 않아도 올해부터 쭉 거슬러 가면 1965년도의 간지를 알 수 있어요. 또 대체로 자기가 무슨 띠인지는 안다고요. 저는 뱀띠입니다. 그러니까 뱀띠가 되는데 팔자는 8글자 우리가 이제 사주 팔자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 사주는 연, 월, 일시,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연, 월, 일시 네 기둥을 우리가 사주라고 하고 각 기둥에는 간지 2글자씩 배당되니까 팔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 사주의 정의는 연월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팔자술
고법 시대에는 그 태월일시였습니다. 태월일시. 그러니까 태월일시라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잉태된 달에 간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난월 일시 이렇게 해서 팔자가 사주가 이렇게 정의되었습니다. 이제 이어중 명서나 이런 데는 이제 분명하게 사주는 한 사람이 태어난 태월일시 내 기둥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연애 태어난 연애 그러면은 그 간지는 쓰지 않느냐? 당연히 운명을 추산할 때 썼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팔자술 고법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네 기둥의 8글자가 아니라 5기둥에 10글자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술이었습니다. 십자술. 그러니까 몹시 그 복잡했죠. 그 복잡한 그런 그 술수의 여러 가지 그 방술들을 서승이라는 분이 송대 서승이라는 분이 물론 뭐 과거부터 존속되어 왔던 걸 한 번에 부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과 같은 팔자책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팔자 신법 시대라고 하는데 이 팔자 신법 시대의 역사는 한 1500년 정도 일단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연월일시 네 기둥에 각각 간지를 우리가 배당하는데 자 우리가 이 팔자를 우리가 이제 포국 그러니까 이제 적을 때는 이렇게 연, 월, 일, 시 진짜 이렇게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연은 제가 뱀띠인데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제가 을사년에 태어났습니다. 그 을사년에 제가 그 입추가 지나서 이제 가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갑신월입니다. 달력을 찾아서 1965 양력으로 8월 26일을 찾거나 아니면 음력으로 7월 30일을 찾으면 됩니다. 달력이라는 게 한 해만 있고 작년이나 내년 정도만 있는 달력, 보통 달력이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과거 오래 기간 전에 이제 달력까지 이렇게 간지가 다 정해지는 걸 우리가 만세력이라고 합니다. 아주 무궁무진한 그런 이제 달력 체계, 또 앞으로도 미래도 마찬가지죠. 달력은 미리 우리가 제작해 놓을 수 있으니까 역법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그 영어로는 이제 perpetual calendar 무궁무한대 달력입니다. 또는 뭐 그냥 그 쉽게 알마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것을 우리는 만세력이라고 합니다. 만세력 또는 뭐 천세력이라는 말도 쓰고 그래서 그 달력을 찾아보면은 그 시기에 그날의 연과 그 해당 월의 간지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팔자 명리를 하거나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이런 수업에 있거나 또 뭐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만세력이라는 그런 이제 책력을 항상 이제 가지고 다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은 내가 임자일에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23시, 그러니까 밤 23시부터 자정, 그 다음에 1시 이렇게 2시간 단위로 해서 이때가 자시입니다. 자시. 그러니까 가장 밤이 깊은 시점이 자시인데 12시간으로 쪼개가지고 2시간 단위로 이렇게 쓰는데요. 이제 팔자술에서는 자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루가 이제 지나는 분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시는 2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그 전날의 자시는 우리가 야자시라고 하고 또 그 다음 날에 우리가 이제 그 자시는 우리가 조자시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7시 제가 그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7시 한 25분 일단 지나면은 술시로 일단은 제가 술시에 태어난 게 됩니다. 그래서 경술시가 되는데 자 우선 이렇게 그 한 해 간지가 정해지면은 어느 달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천간이 자동적으로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연두법, 시두법 이렇게 이제 설명해 가지고 팔자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그 여러분 제1교재 그러니까 간지 팔자에서 제가 일반 독자들의 읽기를 고려해서 제가 조수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만세력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세력 프로그램에 자기의 생년 월일시를 넣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팔자가 세워집니다. 또 팔자가 세워지고 우리가 시간을 그 일본의 동경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자시가 밤 11시에서 1시지만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은
11시 32분부터 새벽 1시 32분 사이가 이렇게 우리가 자시로 일단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시간을 보정하는 것, 또 썸머타임 같은 거 과거에 실행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또 시간이 1시간씩 앞당겨주고 막 이랬으니까 도대체 정확한 내가 시간을 찾으려면은 좀 애매하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보정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생년월일시를 이렇게 기재하면은 이렇게 8글자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를 일단 내 사주는 내 팔자는 이렇게 을사년, 갑신월, 임자일, 경술시에 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팔자 정도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8글자가 세워지면, 자, 이제 저는 남자입니다. 남자면, 남자의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하늘 건자를 이렇게 씁니다. 여자의 명식이다. 예를 들어서 아까 1965년에 저하고 똑같은 날 태어난 사람이다 이러면은 여자는 곤자를 씁니다. 땅곤자를 쓰는데, 그래서 건명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자의 팔자구나. 또 곤명 이러면은 이것은 여성의 팔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또 조금 건명 대신에 그냥 남명 이렇게 써도 됩니다. 남명, 여명 이렇게 써도 되죠. 근데 조금 내가 서책을 읽고 좀 격조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게 명조라고 해서 이 사람의 팔자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 사람의 명식이라고도 하고, 또 가장 좀 점잖은 표현으로는 명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조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건조 이렇게 저는 이렇게 건조라든지 곤조로 남녀의 명을 표시하셨으면 또 좋겠네요. 자, 이렇게 팔자를 우리가 이제 정하고 나면 이 사람이 10년간 대운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자, 우선 이렇게 8글자가 정해지고 나면 이 월에서부터 순행되거나 역행되어서 그 운이 이제 적용되는데, 대운수라는 게 있습니다. 대운수. 자, 이 대운수도 이제 우리가 그 팔자는 절기에 따라 가지고 그 한 해가 이제 정해지고 매월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절기와 관련해서 이제 대운수가 이렇게 이제 산입되고 해서 정해지는데, 어쨌든 그 대운수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운이라고 해서 6이라는 대운수의 숫자가 이제 배당되는데요. 그리고 원래 갑에서 우리가 순행한다 그러면은 을, 병, 정 이런 순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역행합니다. 그래서 개, 임, 신, 경. 자, 여기서 항상 이렇게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예전 우리 이제 서법대로 이렇게 이제 장문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걸 역행이라고 하죠. 왜 역행하냐면 요 을이라는 글자가 이 음의 글자인데, 남자의 팔자가 이렇게 음년도에 나면 대운이 역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행순행, 여러분들 좀 벌써 사강까지는 어떻게 들었는데 5강부터는 도저히 못 듣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책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쭉 그냥 듣고 그냥 이렇게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팔자를 가지고 희롱할 수준까지 제가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일단은 한번 따라오 보는 겁니다. 조금 집중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대운이 정해지는데, 이렇게 대운이 정해지면 요 6이라는 숫자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나이로는 이제 만 나이 정도를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 만 나이대로 정확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운법을 공부할 때 설명하겠지만은, 어쨌든 6살에서부터 15살까지는 이 개미운이라는 것이 주관한다.
우리 이제 뭐 보면은 야, 나 내년부터 대운이 바뀐다더라. 이러면 뭐 큰 운이 바뀌어가지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큰 줄기의 운이 일단 바뀌는 것을 우리가 대운이 바뀐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다 자연히 이제 16살부터 25살까지는 이모.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올해 이제 2012년이 돼가지고 나이가 이제 48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을사년이니까요. 이제 곧 50을 바라보네요. 자, 그래서 여기 26, 36, 자, 46. 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48이니까 기묘 운에 이제 제가 접어들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10년간의 운이 일단 정해집니다. 자, 좀 복잡하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세력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그러니까 인터넷에 그냥 우리 포털 사이트에 만세력 이렇게 치면은 그 만세력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거기에 생년 월일시를 아라비아 숫자로 쳐놓고 남자 여자 구분 표시하면은 이렇게 팔자가 세워지고 또 10년 대운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세워진 8글자 이것을 우리가 명이라고 합니다. 명. 그 다음에 자 각각 10년간 운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여러 운의 그 곡선을 그리겠죠. 그 추이를 운명의 추이를 이제 변화가 이제 나타날 텐데 이것을 운이라 그럽니다. 대운을 줄여서 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쳐서 운명 이러는데 엄밀히 우리가 앞뒤를 가려서 말하면 명, 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명과 운이 이렇게 기재됩니다. 뭐 우리 이제 세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운명이라는 말도 있고 숙명이라는 말도 있고 뭐 그거 도대체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명이란 또 무엇이고 운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데 일단 명이든지 운이든지 일단은 생년월일시에 의해서 일단 어떤 글자들이 정의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야 운에 따라서 뭐 바뀔 수 있고 이런 거 성립되지 않는 얘기죠. 물론 명리를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한 개인의 의지라든지 항상심 이런 거 부정하거든요. 명리는 일단 정명에 기초하기 때문에 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일단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동양의 이제 운명학, 뭐 운명학술 이런 말 하지만은 중국에서는 명운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명운학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명운 이렇게 명운은 팔자는 명에 해당되고 팔자가 정해지고 나서 10년 대운 주기의 글자들이 이렇게 적시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운이라고 한다. 이렇게 팔자술이 가장 성행하고 팔자술이 가장 발전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물론 그건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죠. 정체성은 사실 시원의 문제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뭐 우리가 와인 하면 프랑스를 떠올리지만 그 포도주가 프랑스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가 프랑스에서 처음 자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팔자술이 그만큼 우리 지금 성행하는데 인터넷에서 그런 팔자를 뽑아내는 만세력 프로그램은 아마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었는지 화교가 제일 먼저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1, 2년 차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998년도쯤에 이미 그런 개발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 askfuture.com이라는 걸 했는데 그때 이미 이제 만세력 프로그램이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구동되면서 서비스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폰용 그 앱 제가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 개발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중국인들도 아직 제대로 된 만세력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 명리하는 사람들은 만세력이라는 책을 반드시 들고 다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팔자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팔자가 세워지고 왜 이렇게 대운이 역행하고 순행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 한 번 정도 읽으시면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은 일단은 용어를 정확하게 일단 알아야 되는데, 제가 뭐 많은 용어들을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초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뭐 학습 시간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제 그 학습 효과를 얻느냐는 이제 기초에서 이제 그 베이직에서 이제 판가름 나는 거니까. 물론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에는 이제 이런 뭐 명리학에 전혀 문외한인 분들도 계시지만, 반평생 이상 학습하시고 학습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랫동안 그 학습해 오고 취미로 공부해 오신 그런 동호인들도 계실 거고, 또 뭐 학교에서 학부과정 또는 뭐 학위과정에서 지금 대학원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제 강의는 물론 뭐 처음부터 기초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가불병정도 모르는 문외한이나 또 10년 이상 공부하고 뭐 실제로 프로 술사로 아주 이름을 날리는 그런 술사라고 해도 정신 차려서 좀 듣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지금 제가 그 간지 8자 1권 강의를 이번 시간에 제가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제가 이제 오행십성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벌써 강약 왕세를 다루는데, 오늘날 많은 명리학도들이 강이냐 왕이냐 새냐 약이냐 이것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법과 기약 체계를 잘 모르고, 또 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모르고 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형충이합 자체를 잘 모르는데, 그러한 것들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기초 과정에서 공부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던 거하고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명리학의 학문적 원칙이 이제까지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하시게 될 거예요. 뭐 이미 사실은 책을 통해서 다 발표하고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뭐 새로운 것을 쉽게 창안해내고, 대만에 가면은 뭐 계량사주학, 뭐 또 주역 역사주학, 뭐 대정수, 또 뭐 말도 안 되는 오주사주학 이런 거 뭐 많은데, 그런 건 껍데기에 불과하고, 저는 그냥 원전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융해간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과거의 모든 명리지식 체계들을 있는 그대로 제가 습득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제가 다시 옹고에서 제가 다시 지신한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의 그 컨텐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뭐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시는 것, 또 여러분들의 뭐 비판이나 조언도 제가 충분히 받겠습니다. 어쨌든 자, 8자부터 일단 다시, 이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뭐 공개적인 환경에서 어느 분의 8자든지 제가 한번 현장에서 즉시 한번 풀어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남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건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8글자가 있다. 자, 그러면 4기둥이다. 사주니까, 자, 이것은 어떤 기둥이 될까요? 연의 주니까 연주라고 하겠죠? 자, 이것은 월의 기둥이니까 월주라고 할 겁니다. 자, 일주라고 할 겁니다. 일주. 자, 다음부터 제가 일주라는 말씀은, 팔자 중에서 일에 해당되는 간지가 일주구나. 그 다음에 시에 해당되는 것은 시주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에서 우리가 두 글자 연의 간지를 우리가 연주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연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요거는 뭡니까? 연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죠? 자, 이거는 월간, 월지, 일간, 일지, 시간, 시지, 이렇게 명명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런 이제 뭐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런 평이한 표현보다는 이제 여러분들 좀 다른 표현을 쓰시는 게 앞으로도 이제 제가 그런 표현을 주로 쓸 거니까요. 그래서 연주는 우리가 태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세 주로. 그 간지로 태세라고 하고, 월주는 월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월건. 그래서 이 팔자는 태세가 을사고 월건은 갑신월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당 일의 간지는 우리가 일진이라는 말씀입니다. 일진 쓰시죠? 그래서 일진은 그 해당 일에 연월일시 사주에서 일주의 간지를 일진이라고도 하고, 또 하루의 운을 일진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뭐 일진 좋았다. 그러니까 이달의 운이 좋았다, 그 달의 운이 좋았다는 월건이 좋았다, 월건이 나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의 간지는 우리가 이제 시진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주에서 연주는 태세, 월주는 월건, 일주는 일진,
시주는 시진. 자, 오늘 뭐 이렇게 이제 조금 팔자를 이제 세우는 거, 이제 사실은 뭐 아주 첫 관문이죠. 그래서 이제 팔자를 세우는데 뭐 과거와 달리 세월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한 그런 앱을 활용해서 생년월일만 키나면 팔자를 세울 수 있죠. 뭐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팔자만 이제 겨우 세울 수 있는데 오늘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팔자는 자유자재로 세우실 수 있도록 좀 연습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명색이 이수선사형의 팔자 명리학 강의 듣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팔자 한번 봐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팔자 한번 이렇게 찾아서 팔자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가만히 응시하고 그냥 심각한 표정만 짓는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은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지금부터 여러분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오행십성 두 번째 교재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